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팟 진행의 진기자 진민재입니다. 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먼저 만나볼 텐데요. 김지수 기자, 김수경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 사람 김수경입니다. 청진 사람 김수경입니다. 아우, 그럼 우리는 어디 사람 해야 되지? 워싱턴 사람, 맞나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네, 백악관 사람. 백악관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로. 너무 멀리 갔다요.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변함없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또 화요일인 만큼, 시작인 만큼, 네, 먼저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소감 남겨주신 거 들을 텐데요. 오늘은 짧고 굵게 준비를 하셨다던데. 네. 저희 뉴스팟에 늘 댓글 달아주시는 현정국님. 오셨어요, 다시? 네, 다시 컴백을 하셨는데요. 네. 한동안 설명절에 어디 다녀오신. 네. 다녀오신 줄 알았어요. 아프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난 10여일 동안 암 절제 투병 생활에 집중코자 댓글 달기를 못하셨다고 아이고. 하시면서 퇴사하시고 이제 암 관리에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고달픈 투병기가 될 거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그런 와중에도 뉴스팟을 잊지 않고 청취하는데 노력하렵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댓글을 달아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감사하네요. 참 평생을 일을 하셨을 텐데 이제 그 끝에 또 이제 암과 또 투쟁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또 일단 뭐 어떻게 해요? 응원해야죠. 네, 저희 세 팀 모으면은 아주 슈퍼 파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유, 저희가 좀 더 나름 밝은 정보 네. 그리고 좀 더 밝게 더 활력적으로 잘 보내드려서 암이란 놈하고 싸우시는데 저희가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병이 오기 전에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살아갈 때도 그리고 병이 와서도 웃는 게 가장 큰 치료제래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어떻게 우리 제일 웃기게 어떻게 힘나게 될까요? 아자아자 파이팅! 파이팅! 김지수 기자 그냥 웃지요. 하기야 뭐 젊을 때는 뭐 그냥 하하하 이렇게 막 웃어도 뭐 힘이 나실 것. 김 기자 목소리만 들어도 참 좋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젊음이 묻어나죠 정말로. 맞아요. 힘이 되실 수 있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유쾌하게 조금 풀어가 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현정국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고 저희가 웃음도 많이 드리고요. 또 가끔은 속상하지만 속상한 것도 같이 속상하면 병으로 가지 않거든요. 북한 주민들 인권이 나아지는 그날까지 저희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서 어떤 건지 살펴보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북한의 검은 손 어디까지 뻗어 있나입니다. 검은 손, 네. 하얀 손 아니고 검은 손이면 에이, 손이 네. 하얀 수가 있어요? 나쁜 손이죠, 나쁜 손. 네, 뭐일 것 같으세요? 검은 손. 손이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닐 거고. 마약 같은 거. 마약. 약간 예, 그런 계열의.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거. 잡 같은 거. 맞아요. 범죄네. 맞아요. 빨리빨리 꺼내봐요. 아우, 네, 정말 네. 현기증이 어떤- 난단 말이에요. 어떤 범죄? 네,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사이버 관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검은 손 맞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네. 이 사이버 범죄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 RFA 보도에 정말 많이 나오던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네, 바로 지난달 23일에요. 미 법무부가 발표한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 이 사건에는 2명의 북한인과 2명의 미국인 그리고 1명의 멕시코인 이렇게 총 5명이 연루된 사건인데요. 네네. 실명도 공개가 됐어요. 네. 진성일, 아, 진씨야. 그렇네요. 자기 동생 아니에요? 진 기자 동생 아니구나. 뉴스팟. 진성일, 박진성이라는 이름의 북한인이 미국의 IT 직종, 그러니까 정보기술 분야에 원격으로 고용돼서 약 90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다른 2명의 미국인과 1명의 멕시코인은 이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지원한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야.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원격 근무가 증가했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북한이 더 쉽게 이런 사기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인인 것처럼 가장해서 미국 기업에 접근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시면 아까 그 도와줬다는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사용하도록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미국 기업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북한의 원격 근무자 사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걸 또 한 번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아마 제가 기사에서 본 바에 따르면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네. 첫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두 사람 북한 사람이잖아요. 네. 얼마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 거야? 아까 뭐 90만 달러 볼까? 여기서 싱글 아파트 단독주택 하나도 사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이 2018년 4월부터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8월까지 최소 64개의 미국 기업에서 원격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64개? 네. 우리 원잡, 투리잡, 뜨리잡 하는데 이거는 64잡이에요. 이거는. 네. 이 중에서 10개 기업으로부터 최소 86만 6,255달러 수익을 올렸고 그러니까 약 90만 달러라고 아까 한 거예요. 네네. 이 중 대부분은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서 세탁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돈 세탁이 여기서 나왔네요. 이야, 되게 중국의 세탁기 큰 게 있었네요. 아, 이거 7년 만에 거의 90만 불의 수익을 낸 거네요. 네. 와. 아, 여기 워싱턴 DC에서 거의 뭐 단독주택 좀 적당히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포토맨이랑 거기 가보게 되면 정말 초원 위에 잔디밭 초원 위에 이렇게 단독주택이 정말 네. 성곽 같은 주택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저택이랑. 예, 맞아요. 그런 게 그렇게 하지 않나요? 네, 넘죠. 그렇죠. 이제는 예. 미국도요 옛날 집값이 아니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집값들이 2배 이상 올라서요. 맞아요. 제가 이거 지금 아는 것도 몇 년 전 가격이거든요. 맞아요. 2배 이상 올라서 그게 이제 한 2,300만 불 할 거예요. 야,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있고 참 능력도 좋습니다. 네. 이런 인재들이 외화벌이에만 그것도 불법적인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북한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바깥세상에서 일을 하니까 한편으로 또 다른 세계도 맛볼 수 있어서 좀 이제 머리 색깔도 조금 좀 노랗게 들었을 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사람들은 이런 일 하면서 마냥 즐거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것도 뭐 능력이면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도 참 모르겠고. 예, 참 그렇습니다. 무려 64개 기업에 거뜬히 취업을 했다는 것도 저는 64개. 와, 네. 진짜 왠지 능력자야 이거는. 뭐 슈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확실히 능력은 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64개. 이름 봐봐요. 진성일, 박진성. 와, 진짜가 2번이나 들어갔어. 진상인데. 그리고 또 사실 중요한 거는요. 당연히 북한으로 송금된 이 자금들이 네. 어디다 쓰였겠어요. 아이고. 핵. 북한 정권의 그 무기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역시나. 북에서 쓰는 돈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정은이 뭐 여투 사든 뭐 가족들 무슨 뭐 명품 선물을 사든 그 외에 쓸 일 없어요. 그 집은.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뭐 맞습니다. 이런 행동만 한 거죠? 이런 범죄만 저지른 거죠?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어머나, 아니에요, 또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이틀 뒤인 25일에요. FBI 미 연방수사국이 북한 IT 그러니까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기업의 소스 코드를 훔쳐서 네. 이들 기업에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발표문을 바로 공개하기도 했어요. 협박을 한 협박도 거죠. 하네요. 네, 북한 IT 노동자들은 이 훔친 독점 데이터 및 코드를 담보로 피해 기업들을 협박해서 돈을 갈취해 온 겁니다. 아니 올해 초만 해도 벌써 미국 기관의 경고가 몇 차례 있었던 걸 보면은 네. 정말 심각하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보니까 다른 기사에는 일본에서 최근에 북한 IT 이 정보기술 노동자들이 가짜 신분을 이용해서 기업에 위장 취업 중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디지털로 조작된 그 사진을 활용해서 구직 활동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미국 사이버 분석 기업인 니소스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원격으로 일본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활동해온 북한 IT 노동자를 찾아냈어요. 이 노동자는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 계정과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 계정에 올린 본인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진이 디지털로 조작된 사진이었던 거예요. 능력 진짜 좋네요. 어쨌든. 뭐 IT잖아요. IT 전문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사진 전문가는 아니었던 걸로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은 모델의 사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동료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도 이것도 다른 사람의 얼굴 위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해서 올린 것으로 분석되는데 제가 아까 왜 사진 전문가는 아닌 것 같다고 했냐면 이 사진을 보자마자 딱 너무 어색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봐서 그런지. 이 사진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공개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모자이크 처리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시죠? 이 사람들입니다. 어떠세요? 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합성해서 한 거라니까 어색한지 안 한지는 청취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걸로. 이런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북한 주민들은 네. 북한 정부가 이런 사기를 통해서 외화를 벌어온다.
알까요? 알고 있나요? 알고 있었나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우리 수령이 이끄는 제일 세상에서 우등가는 지상낙원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어떻게 밖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그런 말 하면 아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저거 북한 갔다 온 줄. 죄송합니다. 나 잡혀갈 것 같아요. 아니 위대한 인민이 왜 사기를 칩니까? 막 속사포로 쏟아내셨는데 저도 막 홀렸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들은 믿지 않겠죠. 저는 라떼는 이제 옛날 사람이라 저희 때는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리비아에 가셨던 저희 고모부도 계셨고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도 소련이나 또 해외 그 노동자로 나가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노동자로 가서 건설업을 하던 그런 일을 하고 돌아와서 돈을 보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생각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알 수가 없죠. 방금 아까 그 속사포로 쏟아낸 말 있잖아요. 그 네. 뒤에 붙이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났어. 뭐예요? 이 사이버 범죄 얘기를 오늘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해커들이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이거 사이버 범죄 말고도 사실은 보이스피싱도 그렇죠.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해커들이 하는 범죄들 중에 하나예요. 네. 굉장히 잘할 것 같은 김수경 씨. 금방 들어봤죠? 네네. 당신의 아들이 납치됐소. 돈을 입금하시오. 허이 진 기자, 그 진 기자 아들이 저기 애치 학교 다니고 있지? 내가 지금 방금 보고 왔는데 여기까지만 알려줄게. 딱 끊어야지. 그다음에 진 기자가 전화해야지 나한테. 이야, 정말 이런 거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마음 먹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누가 이길 거냐고, 누가 당할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요.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최근 보도를 소개해드리면 네. 지난달 29일에 구글 위협 정보그룹이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 해커들이 최신 AI, 즉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APT, 즉 지능형 지속 공격 해커들이 구글의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라고 해요, 이름이. 네네. 그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주로 다국적 기업과 주요 기관 조사, 미군과 주한미군 작전 정보 탐색, 암호화폐와 금융 관련 정보 수집,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발전소 관련 연구 등의 AI 기술을 사용해서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으로 가지가지 하고 있네요. 네,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일하네요. 네, 해킹 기술도 점점 세분화되고 정밀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네요. 그래요. 네, 지난해에는 북한의 IT 조직이 한국인 조직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준. 맞아요. 맞아요. 완전 하참. 그런 사실이 드러나서 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한국인 조직은 이를 통해 수조 원대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와, 수조 원대가 정말 감이 안 잡히는 금액 아니에요? 맞아요. 저 그러니까요. 감이 안 와요. 좀 한국에서 사이버 도박 범죄 배후에 북한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줬죠. 정말 한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이버 범죄 도박인데 게다가 거기에 북한이 연관돼 있다. 씁쓸하네요, 진짜.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수조 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북한에 돈을 주고 한국 사람이 그 수조 원대의 그 또 불법 수익도 수익을 없고. 세상 나쁜 일은 다 하네요,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북한 조직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익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핵을 개발하고 네, 맞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러시아에 갖다 주고. 그걸로 우리 동족을 한국을 협박하고 온 세계를 협박하고. 또 이 한국인 범죄 조직은요, 이들이 북한인으로 구성된 조직임을 알면서도 이 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국이나 중국 개발자에 비해서 되게 저렴했대요. 30에서 50%가 저렴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네네네.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그래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더 들고요. 또 북한이 손을 뻗은 곳이 어디까지일지 저희가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넓고 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또 우려가 됩니다. 그 손이 뭐 하얀 손이고 선한 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검은 손이고 나쁜 손이라 문제. 네. 떼치. 그런 기술을 그 인민 생활에 주민들의 생활을 조금 더 좀 윤택하게 하고 좀 살림이 좀 표이게 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나쁜 짓은 그냥 다 찾아하고 그저 머리를 그렇게 쓰고. 제가 그 북한 내부 매체들을 쭉 계속 보다 보면 북한이 정보기술, 과학기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과 전람회도 열고 또 러시아와 협력해서 전시회도 하는 게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중에서 IT 인재들, 이렇게 정보기술, 과학기술 관련 인재들도 많이 거르고 또 뽀뽀하겠죠. 김수경 씨, 미국 정부가요, 이런 북한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 잡을 거라고 네.
138억 원에 한국 돈으로 138억 원이니까 이 미국 돈으로 하면은 미화로 최대 1,0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야, 그런 건 투자해야 돼요, 진짜. 이참에 이런 해커들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보죠. 아우. 선한 일을.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저의 이 재능을 그 선한 것에 좀 펼쳐봐야겠습니다. 새해는 좀 IT 쪽으로 열심히 공부해보고. 그러게요. 여기 대저택도 사고 그 현상금 받아서. 김 기자도 초청하고 진 기자도 좀 생각해보고 초청해서 나는 왜 생각해 봅니까? 아니 새로운 길을 미래를 열어줬는데 이런 사람을 왜 생각해 봅니까? 마이카 따이가 네네네. 오늘은 최근에 일어난 북한 IT 사건 사기 사건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사실 이 젊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런 실력자들을 좀 북한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만 이게 청춘을 보내게 하지 말고 좀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선한 발전을 위해서 북한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또 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분 좋은 말씀, 좋아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아직 방송 2개 더 남았습니다. 함께 청취해주시고요.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